네, 안녕하십니까. 농업인 서진의 김진세 농사입니다. 저희가 지금 매월 1회씩 유튜브로 이제 노동관계 중요 이슈들이나 아니면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은 요즘 한참 궁금해 하기도 하시고 많이 질문들 들어오시는 연차 유급 휴가 관련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연차 유급 휴가라는 거는 원래 법에서 정해진 근로자들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얘기하는데, 연차 유급 휴가 관련해 가지고 작년 2021년 10월 14일 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한 해석이 좀 변경된 게 있고, 그에 따라서 2021년 12월 16일 날 고용노동부에서 행정 해석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제 변경 해석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런 중요한 내용들, 변경된 내용도 이제 설명드리겠지만은, 우선 첫 번째로 연차 유급 휴가란 무엇인지 기본적인 관련 내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연차 유급 휴가는 계속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자 그리고 1년 이상자에 대해서 좀 다르게 부여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5인 이상, 사업주를 제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차 유급 휴가를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고, 입사한 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한해서는 1개월 만근, 1개월 만근이라는 거는 한 달 동안 근무하기로 한 날에 대해서 전체 다 근무를 했을 경우에 그 다음 달에 일일이 발생하는 월차 개념의 연차 유급 휴가를 1년 미만 근무자들이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 드리면 2022년 1월 1일 날 입사했다 한다면 1월 달에 본인이 근무하기로 한 월화 수목 금 5일을 근무하기로 했으면 그 소정 근무일에 매 이 1월 달 동안에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를 다 근무했다 한다면 그 다음 2월 달에 2월 1일 날부터 1일을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그 휴가가 부여되고, 2월 달에 동일하게 만근하면 3월 달에 1일, 3월 달에 만근하면 4월 달에 1일, 이런 식으로 월차 개념의 1일씩 휴가가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자들에 대해서는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최대 1년이 12달이므로 최대 11일이 부여될 거고, 두 번째, 2년 차, 그러니까 1년 기간 동안에 소정 근무일수, 출근해야 되는 날에 대해서 80% 이상 출근을 했을 경우에는 2년 차, 그 다음 해 동안 1년 동안에 총 15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드리면 1년 미만 기간에 최대 11일, 그 다음에 1년 기간 동안의 출근율에 따라 2년 차에 2년 동안에 15일, 이런 식으로 휴가를 부여받게 되는데, 그 뒤에 3년 차 때 또 15일, 4년 차 때 16일, 5년 차 때 16일, 그 다음 17, 17, 18, 18, 19, 19 이런 식으로 최대 25일까지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본인들이, 근로자들이 청구한 시기에 사용자가 승인하도록 하는 게 원칙이고,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이유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아니면 정상적 운영이 안 될 경우에 연차 유급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변경할 수 있는 사유들의, 사업주의 시기 변경권에 관련된 사유들이 좀 느낌이 좀 타이트한 느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함부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변경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라는 거는, 정말 이 근로자가 연차 유급 휴가를 갔을 경우에 사업에 정말 큰 지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느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에 2021년 10월 14일 날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대법 판례 이전에는 연차 유급 휴가 부여 방식을 1년 기간제 근로자, 365일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만 1년 근무하기로 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아까 처음 얘기 드린 것처럼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에 대해서 1개월 만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을 부여받을 수 있었고 최대 본인이 그 다음에 계약기간이 딱 종료된과 동시에 그 1년 기간 동안에 80% 이상 출근했다 한다면 2년차에 발생하는 15일까지 사용할 기간이 없을 뿐이지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15일이 부여가 됐기 때문에 1년 근무하고 26일에 대해서 휴가를 사용 안 했다 한다면 그거에 따른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게 예전 행정에서 판례의 태도였습니다. 근데 최근 작년에 10월 14일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12월 16일 그 행정해석의 변경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주요 내용은 아까 전에 기간제 근로자 365일 근로자가 만약에 1년만 근무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했을 경우에는 15일, 2년차에 발생하는 15일 추가로 총 26일, 11일 플러스 15일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11일만 발생하도록 한 게 이제 이번에 주요 내용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 1년 1일, 뭐 366일을 근무했다 한다면 이런 근로자들은 어떻게 되냐? 이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11일 플러스 15일이 발생해 이전하고 동일하게 26일이 발생하지만은 365일만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근로가 계속 예정돼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11일의 연차 유급휴만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도중에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도중에 1년을 근무하고 뭐 2년을 근무했을 경우에 그러면 11일, 15일, 그 다음 또 15일 발생하는 2년에 따라 가지고 3년 차에 쓸 수 있는 15일 휴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중도의 근로관계를 해지했을 경우에 이것도 지금 이 논리에 따르면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겠죠. 만약에 정확히 2년 딱 2년 기간을 만 2년만 근무하고 만약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시점이 그 시점이라 한다면 3년 차에 쓸 수 있는 15일 추가 15일은 발생 안 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끝으로 이 연차유급휴가 관련돼 가지고 이제 기타 뭐 질의가 많이 오는 사항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뭐 연차유급휴가 수당이나 아니면 연차유급휴가를 2월에 사용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연차유급휴가를 포괄임금제로 추가적으로 매월 1일씩 추가해서 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문의가 오시는데 첫 번째로 연차유급휴가 수당 지급 기간은 1년 기간이 종료된 그러니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발생한 최초 날로부터 1년 사용할 수 있는 기간 1년 동안에 만약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을 하지 않고 미사용한 일수가 남았을 경우에는 1년이 지난 다음 달 급여 지급일에 그 미사용 일수에 대한 수당을 통사임금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수당을 만약에 지급을 않겠다 한다면 근로자와 사용자와 합의하에 그 다음 연도에 1년 동안 그 다음 1년 동안 그거에 따라 가지고 연차유급휴가 이전에 사전에 발생한 휴가를 수당 대신에 2월에서 서로 합의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만약에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했던 최대 11일의 휴가를 뭐 사용을 않고 만약에 수당으로 받겠다 한다면 1년 기간이 끝난 다음 달 급여 지급일에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서로 합의하에 만약에 2년 차에 발생하는 15일 휴가와 이제 추가해서 사용하겠다 한다면 최대 2년 동안에 26일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 뒤에도 동일하게 2월에서 사용하겠다 한다면 3년 차에 뭐 15일 추가된 것까지 해가지고 41일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최대. 자, 그리고 미사용 연차 수당에 대해서 만약에 임금 월 급여액에 1일씩 그 수당을 연차유급휴가를 1일치를 부여하는 대신에 1일씩 미사용 수당을 포괄임금제로 산정하여 그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냐 이런 부분에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임금제로 미사용 연차 수당을
산정해가지고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개인적으로. 그리고 포괄임금 지침에도 그 미사용 연차 수당 관련된 산정했을 경우에는 뭐 무효라는 이런 그 내용들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자, 요점을 얘기 드리면 예전 행정해석 중에는 미사용 연차 수당 관련해서 포괄임금제로 만약에 1일치를 집어넣었을 경우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서로 합의하에 포괄임금제로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뭐 가능하다, 유효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서로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추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에 따라서는 각종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본인이 1일치씩 휴가 일수를 공제되면서 수당을 지급받았다, 아니면 그 수당 자체가 임금, 통상임금 항목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다, 아니면 형식적으로 그런 문구를 넣었다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실질적으로 수당을 지급을 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약을 뒀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발생의 소지가 큽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뭐 미사용 연차 수당을 포괄임금제로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권장해드리지 않고 그냥 실질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지금 내용들이 연차유급휴가 관련돼서는 보통 뭐 1시간, 뭐 2시간 이상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요점만 얘기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내용 자체가 좀 그럴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연차유급휴가는 1년 동안 그 근로자가 본인의 출근율이나 아니면 근무 상황의 근태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 2년 차에 뭐 아니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월 근무에 따라 다음 달에, 아니면 뭐 1년 이상인 경우 아까 전에 1년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그 다음 연도, 뭐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그 다음 연도 이렇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거고,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되는 게 원칙이므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꼭 부여를 하시길 바라며, 그리고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사용촉진제도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용촉진제도에 대해서는 뭐 1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 6개월 전에 뭐 1차적으로 미사용 일수를 알려주고 10일 이내에 근로자들로부터 연차유급휴가 관련된 사용 계획을 아니면 사용 날짜를 통보를 받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래도 1차 통보했을 경우에 미사용 휴가 일수에 대해서 사용 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다시 2차로 사용자가 지정해서 1년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에 사용자가 지정해서 통보함으로써, 그렇게 두 번의 뭐 통보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을 때는 그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게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제도인데, 이 부분 관련돼서는 어쨌거나 추후 저희가 조금 더 기회가 된다면 자세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어쨌거나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 연차유급휴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작년에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렸으니 이런 부분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다음 달에 또 저희가 그 유튜브 영상을 새로운 주제로 또 이제 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올릴 예정이니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